안녕하세요. 닥터 살루스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혈당 조절을 위해 가장 먼저 가져야 할 건강 습관의 틀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놓치시면 아쉬울 겁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당뇨 예방과 관리에 꼭 필요한 장기 두 군데를 말씀드릴 거예요. 이 장기가 당뇨와 연결된다고 하실 수 있어요. 자, 이번 시간에는 제가 학생 한 명을 데려왔습니다. 저 혈당 조절에 중요한 말초장기 말해보세요. 췌장, 근육, 간이요. 오, 학생 좀 똑똑한데? 그런데 빼먹으면 서운해하는 장기 두 가지가 더 있어요. 첫 번째, 바로 창자, 즉 장입니다. 의학의 아버지가 누구죠? 히포크라테스요. 오, 좋아요. 그런데 이 양반이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모든 병은 장에서 시작된다. 정말 대단한 분이에요. 의학의 친부, 진짜 아빠. 맞습니다. 그런데 왜 장이 나올까요? 예, 바로 장에 사는 미생물들 때문입니다. 얘네들이 사람의 세포수보다 10배 더 많아요. 전세대로 사는 것 치고는 뭔가 진짜 주인같이 행세해요. 선생님, 그런데 장내 미생물이 당뇨와 무슨 상관이 있나요? 그 이유는 네 가지를 들 수 있어요. 첫째, 장내 미생물이 혈관으로 뿜어내는 물질 때문입니다. 유익균이 주는 이로운 물질에는 짧은 사슬 지방산과 담즙산이 있어요. 이 둘은 대사 조절, 염증 완화에 관여해요. 그러면 혈당 조절과도 연결되겠죠? 당뇨 환자에서 짧은 사슬 지방산 중 하나인 낙산염이 감소되어 있습니다. 제가 이전 영상에서 육류 섭취, 일주일에 3인분 넘게 드시지 말라고 했었죠. 예, 장내 미생물 불균형을 가져다 주고 낙산염을 줄여버리기 때문이에요. 매일 고기 100g씩 먹으면 당뇨 위험이 17%씩 증가합니다. 반대로 유해균이 내뿜는 독소도 있어요. 대표격이 트리메티라민 N옥사이드, 줄여서 TMAO라고 합니다. 육류 즐기시면 증가합니다. 올라가 버린 체내 TMAO 농도는요, 고기를 줄인 지 한 달이 지나서야 안정화됩니다. 참고로 TMAO는 콜레스테롤 대사에도 악영향을 미칩니다. 둘째, 장내 미생물 종류에 따라서 탄수화물, 지방의 흡수 정도가 틀려집니다. 즉, 유익균은 같은 음식이라도 90을 흡수한다면 유해균은 110을 흡수해요. 이게 쌓이면 복리처럼 무섭게 되겠죠? 셋째, 장벽을 튼튼히 해서 병원균이 못 들어오게 합니다. 그런데 장내 미생물이 균형을 잃어서 장벽이 헐거워지면 어떻게 됩니까? 병원균과 독소가 신나게 침입하겠죠? 뭐가 남아요? 만성염증이요. 염증, 당뇨와 직결되죠. 넷째, 숙주인 인간의 대사를 조절합니다. 예를 들면 유산균은 췌장으로 하여금 인슐린 분비 잘 되게 합니다. 재미있는 사실이 당뇨약의 대표격인 메트포민 있잖아요. 이 약의 혈당 조절 기전 중 하나가 장내 유익균과 상호작용해서 염증을 감소시키고 장벽을 튼튼하게 하는 것입니다. 선생님, 그러면 장내 미생물이 당뇨 합병증과도 연관이 있을 것 같은데요. 빙고. TMA와 더불어 염증 물질들이 당뇨병성 신장 질환과 안구 질환, 그리고 신경 질환, 지방간, 동맥경화에서도 증가해 있어요. 당뇨로 인한 신장 질환과 눈병, 신경병에서도 유익균이 들어 있어요. 와, 장이 당뇨와 관련 깊은 것이 바로 그 안에 미생물들 때문이네요. 어떻게 하면 유익균들로 장을 채울 수 있나요? 장내 미생물을 충실하고 강한 군대로 만드는 것은 주인이 어떻게 하느냐에 달려 있어요. 즉, 평상시에 월급 잘 줘야죠. 그래서 건강한 음식들을 주고 훈련도 잘 시켜야 합니다. 장내 미생물 구성은 식사 습관, 운동, 정신적 스트레스, 그리고 항생제 같은 약물에 의해서 사람마다 달라져요. 음식이 가장 중요한데 고구마, 콩에 많은 저항성 전분, 폴리페놀, 섬유질 같은 영양소들이 좋아요. 제가 지난 시간에 혈당 조절하는 음식에서 가장 좋은 순서대로 통곡물, 블루베리, 포도, 사과 같은 과일, 그리고 십자화과, 채소를 들었잖아요. 자, 몸에 좋은 음식은 장세포에서 GLP-1 분비를 촉진시킵니다. 여러분 삭센다, 위고비, 마운자로 들어보셨죠? 비만 치료해주는 그 주사제 말입니다. 다 GLP-1과 연관이 있죠. 이 물질이 인슐린을 잘 생산하게 만들어서 혈당을 낮추죠. 반대로 장내 미생물 군대의 사기를 떨어뜨리는 해로운 물질이 있어요. 최종 당화 산물, 줄여서 AGE.
불리죠. 단백질이나 지방에 당이 결합한 겁니다. 가공식품, 구운 요리에 주로 있습니다. 이 물질이 장내 미생물 군대를 혼란에 빠뜨리는 거예요. 그러니 음식을 먹을 때 가공 과정, 굽는 과정 피해야겠죠. 그래야 당뇨도 조절됩니다. 자, 운동은 식이 습관과 병행하시면 역시 장을 튼튼하게 해줍니다. 소식 습관과 운동을 같이 가지면 TMAO 농도를 낮춰줘요. 식사 방법도 있습니다. 시간 제한 식이요법, 즉 밤 사이에 12시간에서 15시간 단식 시간을 가지는 것이죠. 야식 안 드시면 착한 균들로 장이 채워집니다. 단, 장기간 지속되는 단식은 장내 면역 기능을 악화시킬 수 있으니 주의하십시오. 선생님, 그럼 프로바이오틱스 먹으면 혈당 조절되지 않을까요? 어, 유산균 복용이 당뇨 환자에서 당화혈색소뿐만 아니라 콜레스테롤도 줄였다는 임상 시험이 있긴 해요. 하지만 프로바이오틱스를 섭취했다고 증가한 TMAO를 감소시키지는 못했어요. 심혈관 질환 예방의 효과도 입증되지 못해서 아쉽지만 현재까지는 프로바이오틱스 당뇨 조절로 추천드리기 어렵습니다. 자, 이제 두 번째 장기로 가보죠. 바로 지방 조직입니다. 지방 조직이요? 그건 나쁜 건 아닌가요? 자, 일반적으로 나쁘다고 생각하는 지방은 백색 지방 조직이에요. 피하 조직, 허리, 복부, 허벅지에 있고 몸에 쌓이면 비만이 되죠. 그런데 우리가 주목해야 할 지방은 갈색이에요. 심장 주위, 부신 위쪽, 어깨 위에, 목 부위에 있어요. 갈색을 백색과 구분하는 특징은 지방 크기가 작고 미토콘드리아 숫자가 많다는 겁니다. 갈색 지방은 호르몬과 사이토카인을 분비해서 혈당과 함께 염증도 조절합니다. 인슐린 감수성 증가시켜서 당뇨를 덜 오게 해줘요. 우와, 지방 중에서도 착한 아이가 있었네요. 어떻게 하면 갈색 지방을 늘릴 수 있나요? 예, 백색 지방이 잘 생기는 상황에 반대로 가면 돼요. 칼로리 밀도가 높은 음식 입에 되도록 대지 마시고요. 또한 가만히 앉아있는 시간 줄이시고 운동하세요. 운동하면 지방 조직 내의 미토콘드리아가 늘어나면서 지방을 분해합니다. 백색 지방이 갈색으로 바뀌는 거예요. 비만이라면 체중을 줄였을 때 갈색이 늘어나요. 또 하나 재밌는 것이 있어요. 그 찬물 샤워, 목욕 혹은 추위에 노출인데요. 갈색 지방을 통한 당뇨 조절에 효과가 있습니다. 개인 수준에 맞춰서 한번 도전해 보십시오. 추인을 덜덜 떨릴 정도로 센 게 좋은데요. 혈당을 즉각적으로 10 떨어뜨리면서 인슐린 감수성도 증가시킵니다. 열량도 소비시키니까 비만에도 도움을 줘요. 주의할 점은 2분 정도 짧은 시간을 주 5회 정도 실천하는 겁니다. 과하면 절대 안 돼요. 지금 영상 목록이 중용 인 것은 아시죠? 또한 아침에 하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밤에 찬물 샤워는 불면을 가져다 줄 수 있어요. 자, 이제 정리해 봅시다. 혈당을 조절해주는 의외의 두 장기, 장과 갈색 지방 조직이었습니다. 이 두 장기를 어떻게 튼튼하게 만들 수 있다고 했죠? 밀도가 높은 고열량 식품, 주로 가공식품이죠. 이거 멀리 하세요. 통곡물, 적당량의 과일, 또 야채 많이 드세요. 과식 피하세요. 그리고 운동하세요. 또 갈색 지방을 위해서는 굵고 짧은 추위에 내 몸을 맡기는 것도 도전해 보시고요. 자, 그럼 다음 시간에는 단 음식을 멀리하는 전략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통해서 제가 더욱 알찬 영상을 만들도록 해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럼 당뇨로부터의 해방을 위하여 살루스!